가로세로 연구소. 당당한 자세로 재미있는 사실로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방송 가로세로 연구소. 안녕하세요. 김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호입니다. 네, 저희가 아까 4시에 네. 그 허경영 씨의 영부인, 네. 허경영 씨의 영부인 네. 최사랑 씨와 방송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화제를 지금 일으키고 지금 네. 각종 언론사에서 지금 연락이 와서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최사랑 씨 어떻게 좀 인터뷰할 수 있게 좀 연결을 해달라 좀 이런 연락이 많이 오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뭐 중요하고 심각한 네.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앞으로 우리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계속해서 좀 팔로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화제의 뉴스인데 오늘 저기 조선일보 일면의 탑 뉴스였죠 이게. 네. 주한미군 한계 여단을 철수하겠다라는 네. 걸 검토한다라고 미국이 했다. 뭐 이런 조선일보의 단독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을 네. 인용해서 네. 이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이미 이 기사 내용은 이런 겁니다. 미국이 지금 올해 초에 국방수권법이라고 해가지고 주한 미군의 규모를 2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네.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해놨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주한 미군이 28,500명입니다. 네.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22,000명과 28,500명 사이에 한 6,500명 정도 갭이 있으니까 네. 일개 여단이 한 미군 같은 경우에 일개 여단이 3,000명에서 4,000명인데 네. 그 한 개 여단 정도는 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래서 어떤 그 협상 카드로 한 개 여단에 대한 철수를 검토한다. 네. 뭐 이게 이제 워싱턴 쪽의 외교 소식통에 의해서 조선일보가 단독을 한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 뉴스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그쵸. 공식적으로 이건 사실이 입장을 아니다. 밝혔죠? 사실이 아니다. 네. 이런 그것도- 보도 자체를 부인을 했습니다. 네. 그 사진도 한번 보여줄까요? 연합뉴스 보도. 네. 심지어는 기사를 취소해라. 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나섰는데요. 근데 사실 국방부 저것도 되게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사실 미국이 사실 아니야까지는 할 수 네. 있어도 남의 나라 기사에다가 기사를 취소하라라고 하는 건 좀 되게 그렇죠. 되게 좀 네. 이례적이에요. 어떻게 그 보면. 국방부가 아주 공식적으로 성명을 내가지고 네. 조너선 호프만이라는 국방부 대변인이 네. 이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네. 라고 밝히고 이와 같은 뉴스 기사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의 위험하고 무책임한 결점을 드러낸다. 조선일보에 즉각 기사를 취소하라고 요구한다. 이건 미국에서 그러니까요. 미국 국방부의 대변인이 직접 이런 성명을 낼 정도니까 아주 센 거죠. 소장님 보실 때 이런 경우 좀 보셨나요? 저는 저는 저도 저는 거의 처음 못 본 것 봤어요. 같아요. 진짜 한국 기사에 대해서 네, 미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특히나 국방부의 네. 대변인이 네. 조선일보를 딱 찍어가지고 네. 기사 취소해라 이렇게 근데 얘기하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는 뭐 제가 뭐 조선일보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저는 조선일보의 취재 시스템을 알거든요. 네. 근데 조선일보가 단독 기사를 쓸 때, 네. 심지어 일면 단독을 그쵸. 쓸 때, 네. 그거는 그럼요. 인터넷 언론에서 대충 누구한테 네, 들었다고 그거. 쓰는 네.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거는 엄청난 회의와 엄청난 토론 끝에 그거를 일면에다 썼을 텐데 네. 그렇다고 이 익명의 소식통이라는 게 네. 과연 조선일보가 그것에 대한 취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일면을 냈을까?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용호 부장 말대로 조선일보라는 데가 굉장히 무서운 그쵸, 언론사인데 그쵸. 내가 볼 때 이거 취재가 돼서 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조선일보가 고도의 뭔가가 생각을 하고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냥 뭐 지나가는 오보 차원에서 근데 내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선일보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네, 네. 그 조선일보에게 정보를 준 네. 미국의 고위층과 네. 이번에 그 국방부 쪽하고의 이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이 주한미군 철수라는 게 네. 사실 아직까지 사람들이 안 와닿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아, 그럼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지소미아의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정사실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때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형태의 비난 메시지를 발표할 것이다. 근데 그게 단순히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근데 거기서 첫 번째로 지금 거론되는 게 주한미군 철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지소미아 얘기하셨지만 지소미아라는 게 사실
그 한일 관계로 해서 일본이 어떻게 전전긍긍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 미국이 되게 불쾌할 문제 아닙니까? 지소미아 그렇죠. 이렇게 종료가 되면? 그러니까 그 일본이 뭐 지소미아 때문에 우리한테서 정보를 못 받아가지고 뭐가 네. 엄청나게 불리하거나 뭐 그럴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문제는 네. 미국 입장에서는 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다 있기 때문에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네. 중국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그쵸, 같은 경우, 그쵸. 중국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일본에 있는 그 시스템보다 훨씬 중국에 가깝기 때문에 네. 우리 쪽에서 나오는 정보가 훨씬 빠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지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한국 쪽의 정보와 일본 쪽의 정보를 다 합쳐서 네. 그래야 본토에 네. 그러니까 미국 본토로 만일에 중국에서 미사일을 쏜다면 네. 한국에서 먼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에 네. 미국 일본에서 파악을 하고 미국의 본토에 있는 레이더가 파악을 했을 때 요 세 네. 개를 합치면 네. 가장 정확한 궤적을 확인할 수 있다. 네, 네. 뭐 이런 건데 한일 간의 군사 정보가 서로 원활하게 교류가 안 되면 네. 이 교류에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네, 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날라오는 탄도미사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네. 한미일의 이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지금 지소미아를 깬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렇게 나오는 불쾌한 거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 지소미아 종료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요. 미국의 군사 전략적으로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 필요가 없다. 네. 왜냐하면 지소미아가 종료된 상태에서 미국이 사실은 그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한국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성이 떨어졌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에 더 이상 주한미군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유지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말 그대로 또 우리 또 김용호 부장이 오늘 또 중요한 또 네. 내용을 좀 하나 좀 전할 게 있다면서요. 말씀해 주시죠. 아, 일단 근데 이거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강경화 강경화 얘기를 먼저 하고 예, 갈까요? 네. 왜냐하면 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금 그 지소미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네.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말 천하태평하게 일본의 태도가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는 바로 종료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의 문제가 지금 일본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한미 관계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한 네.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강경화의 조건이 뭐예요? 네. 일본의 태도 변화. 네. 근데 여기서 일본이 태도를 변화하면은 종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일본 쪽에서 아베 정부 쪽에서 한번 고민을 했대요. 네, 네. 좀 일본 쪽에서 뭔가 왜냐하면 이 지소미아 파기가 일본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 쪽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일본 쪽에서 어차피 지금 아베 정부는 지금 트럼프 정부의 아우잖아요. 네, 네. 그래 뭐 형님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한번 조금 뭔가 좀 태도를 바꿔볼까? 그렇게 일본 쪽에서 요청을 한번 했었대요. 네, 네. 근데 트럼프 미국 정부에서 일본 니네 그냥 니네 하던 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미 미국에서도 네. 한국의 정부가 고집스럽게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하는데 굳이 일본이 낮춰가지고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네. 한국 종료해라. 그럼 우리는 그거에 나름대로 조치하면 된다. 네. 지금 이런 입장인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관련 내용을 좀 하나 뭐 보여주실 게 있다면서요. 아 저거는 저건 지소미아 얘기 목선, 아닌데. 목선. 네, 목선 얘기. 아, 목선할 때. 목선할 때 알겠습니다. 네, 네. 목선 관련. 네. 그래서 지금 일본 쪽에서 나오는 뉴스는 지금 문희상 네. 의장이 제시한 안. 네. 그러니까 징용공과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돈을 좀 내고 네네. 한국 정부가 거기에서 출연을 해서 그러니까 네. 세 개 주체죠. 한국 정부, 한국 기업 그리고 일본 기업 이렇게 네. 세 개가 출연을 해가지고 재단 형태로 돈을 만든 다음에 네. 거기서 징용공 판결이 나면 네. 그 배상을 해주자 이런 식의 안을 문희상 의장이 11월 초에 이제 그때 일본에 했었죠. 가서 제시를 했었는데 그 안에 대해서 일본 자민당 간사장이 아베와 논의를 해봤는데 네. 아베 총리가 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좋게 생각해 볼 수 있지 네.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걸 어제 그 자민당 간사장이 네.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그런 뉴스가 좀 네. 나오고 있긴 한데요. 네. 모르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지금 뭐 명백한 어떤 뭐 지소미아를 연기한다 안 한다라는 결정이 지금 뭐 확실히 내려진 건 아니지만 내일까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내일까지 기다려봐서 네.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도 한국 네. 입장에서도 네. 마지막 순간까지 네. 하여간 최대한 네. 뭐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네, 네. 일본 측의 변화를 얻어내기 위해서 네. 지금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네. 과연 진짜로 지소미아가 종료되게 놔둘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지금 가장 현실적인 옵션은 종료는 하지 않게 네. 하고 네. 그러니까 유지는 하면서 네. 대신 정보는 교류하지 말자. 네.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
협정 자체를 깨진 않지만 정보 실질적으로는 교류를 안 하는 네. 그런 방식으로라도 유지를 해야 된다. 완전히 깨버리면 다시 체결한 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다 완전히 이번에 깨고 또 상태가 좋아지면 그때 네. 가서 다시 체결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게 그 2016년에 체결할 때까지 이 지소미아를 놓고 거의 10년을 그러니까요. 티격태격했었습니다. 이게 원래 이명박 정부 때 체결하려고 했던 건데 그때도 뭐 야당이 반대하고 뭐 네. 난리가 나가지고 제대로 못했던 건데 이제와 그나마 2016년에 겨우 체결했던 건데 이게 만일에 지금 깨지면 다시 언제 아유. 네.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예. 가능한 한 지소미아가 깨지지 않는 것이 네. 바람직하고 만일에 지금 지소미아가 내일 종료된다, 그 내일이 금요일 밤이거든요. 네, 네.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월요일 날 주식시장하고 네, 그럼요. 환율이 네. 주식보다도 환율이 훨씬 더 네. 크게 타격을 받게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달러가 갑자기 미국에서 오를 이제 가능성이 있죠. 엄청난 수준의 비난 메시지가 나오면 이제 그건 나오면. 전 세계가 이제 이걸 받아 네. 쓰거든요. 네. 근데 그 실제로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한 대로 주한미군 철수가 논의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김일성이가 옛날부터 꿈꿔왔던 주한미군 철수라는 김일성의 소원을 들어주는 대한민국 정부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장 그러면 이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무디스에서 네. 한국 기업들이나 뭐 한국과 관련한 여러 신용 등급을 다운시키겠다, 낮추겠다 이런 논의를 네.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뭐 주한미군 철수 논의 나오고 지소미아 파기되면 일단 지금 그 한국이 가장 그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게 이 안보 상황 네. 때문에 코리아 네.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는 건데 지금 그게 지소미아로 현실화되면 정말 디스카운트가 그렇죠. 되는 거죠. 네. 지금 상당히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역대 최고 등급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만일에 이 지소미아 파기되면 아마 12월에는 무디스나 기타 다른 기관에서도 한국에 대한 신용 등급을 상당히 낮출 가능성이 있다. 또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나흘 뒤에 이제 뭐 부산에서 열리는 뭐 한 아세안 무슨 뭐 네. 정상회의 여기 뭐 김정은이가 오네 마네 뭐 네. 이랬었는데 결국 뭐 김정은이 안 오기로 한 거죠. 네, 근데 사실- 이거 참 보면 참 굴욕적이야. 문재인이가 특사라도 방문해달라 간청 보내왔지만 참석할 이유 없어. 네. 참 그리고 굴욕적. 저 얘기뿐만 아니라 네. 그동안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없는데 네네. 국내 언론에 나왔던 적이 없습니다. 네. 문재인이 북한에 네. 김정은의 참석을 요구하는 친서를 보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친서를 보냈는데 거절하니까 네. 그러면 특사라도 방문해달라. 네. 네. 아이고야. 그렇게까지 했다는 건데 이게 사실 9월 초에 네. 국정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네. 11월에 김정은 온다. 네, 네. 막 그런 얘기 흘렸었잖아요. 네, 네. 아마 그러니까 그때 그때 친서를 보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그 친서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뭐 검토해 보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북한 쪽에서 흘린 게 아닌가. 네, 네. 그러니까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지금 뭐 이제 최종적으로 뭐 그러니까 김정은이 문제가 아니라 김정은이 누구 다른 사람, 이를테면 김여정이라든지 뭐 누구 다른 사람이라도 보내달라고 계속 간청을 했다는 건데 네네.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무슨 뭐 조평통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니라요. 조선중앙통신에서 이걸 완전히 공개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이 표현이 정말 굴욕적입니다. 지난 11월 5일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위원회 위원장께서 이번 특별순회자회의, 그러니까 정상회의에 참석해 주실 것을 간절히 초청하는 친서를 정중히 보내어 왔다. 아유. 네. 안타깝네요. 11월 5일에 보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뭐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친서가 온 후에도 네. 몇 차례나 위원장께서 못 오신다면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청을 보내온 것만 봐도 잘할 수 있다. 네. 추잡해. 근데 이거를 그 거절하는 게 정말 네. 정말 이것도 정말 망신인데. 네. 제목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무슨 일에서나 다 제 시간과 장소가 있으면 들 때 날 때가 따로 있는 법이다. 네. 네. 자, 이거를 뭐라고 북쪽에서 했는지 그 다음 기사 제목 보세요. 난 얘네들 뭐 소를 뭘 하는 걸 되게 좋아해. 아, 이게 문재인은 원래 삶은 삶은 소대가려고 했잖아요. 네. 이번에도 또 솥불 위에
그러니까 계란이죠. 계란. 계란 쌓을 국리에 안 넘어간다. 야, 이런 말이 원래 있나 보죠. 솥불위에 닭알 쌓는. 이거 북한 애들이 쓰는 표현이겠죠. 네. 뭐. 아이들이라면 철이 없어 네. 솥불위에 닭알 쌓을 궁리를 했다고 하겠지만 남조선 사회를 움직인다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과화시를 냉정하게 판단하는데 숨을 고를 대신 물 위에 그림 그릴 생각만 하고 있으니 북남 관계는 어떻게 개선되고 화해와 협력의 꽃은 언제 다시 피어나겠는가? 근데 이거 문장 누가 썼는지 기가 아니, 막히다. 무슨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솔직히 문재인한테 삶은 소대가리도 어마어마한 아니 그게 표현이었잖아요. 뭐냐면 솥불위에다가 닭알 닭알 쌓- 계란 이걸 어떻게 싸요? 이 못하죠. 날카로운 불가능한 거네. 거지. 말도 안 되는 걸 했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물 위에다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안 그려지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이 북한 애들이 팩트 폭행 잘하네. 네. 아 이거 되게 잘 어울려. 아, 진짜 이건 너무 창피하다. 아 근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도 네. 문재인 대통령은 엊그저께 국민과의 소통 그 대화에서 아유. 북한과의 관계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자화자찬을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과의 대화를 보고 네. 이걸 이 그러니까. 성명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려고. 그러니까 김정일정가 쟤 왜 저래? 왜 저러냐? 왜 저래? 스토커냐? 아니 왜냐면 왜 문재인 이렇게 질척거려?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자체가 8월 30일에 네. 태국 일간지 방콕 포스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네. 김정은이 방한할 거다 네. 이러면서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 네.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매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밝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네. 이미 김정은이 올 거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미 인터뷰를 해버리면 이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문재인이 완전 미친 사람 되는 구라쟁이가 된 거야. 구라쟁이가. 아니 이 방콕 포스트는 나름 네. 자기네들 단독했다 그렇죠, 그럴 거 그렇죠. 아니에요. 한국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인터뷰를 했으니 네. 진짜 김정은이 뭐 아세안 정상회담에 오나 보다. 그것도 아세안 정상회담에 아세안 그거의 제일 중심 국가가 태국이거든요. 네. 태국에 있는 유력 언론 방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그걸 했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솥불위에 닭알 쌓는 게 돼버렸으니 얼마나 이게 참 진짜 질척거림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그 김정일 입장은 그런 거야. 내가 너 싫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너는 왜 그러니? 네. 거기다가 또 이 통일부 장관 지금 김현철이 미국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 지금 이 순간에조차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북남 관계 문제를 들고 미국 외로의 구걸 행각에 올랐다니. 네. 하여튼. 근데 참 네. 네. 그 진짜 좀 창피하네요. 창피해 진짜. 참 이게 보면 그 JS의 요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는 네. 제가 이 기사를 제가 골랐는데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번에 북한 선언 추방한 것 때문에 네.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갖고서 지금 김진태 의원이나 몇 분이 지금 청와대 앞에서 지금 피켓 시위하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때 여러 가지 미스테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빨리 돌려보낸 것도 그렇고 좀 배에서 무슨 뭐 네. 노트북이 나왔다. 노트북이 나왔다, GPS가 나왔다. 뭔가 우리가 네. 되게 의심쩍은 구석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국내 언론의 보도에서는 우리의 그 미스테리를 풀어줄 만한 그게 없어요. 전혀 그런 게 안 나오고 있죠. 근데 2명이 16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도 안 네. 되는 게. 그런데 네. 오히려 외신에서 네. 주요 외신에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것에 관련된 제가 메모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거를 메모를 일단 먼저 공개를 할게요. 네. 네. 이게 이번에 북한 선언 추방 사태 그 선박에 대한 네. 제가 어느 매체라고는 말을 못 하는데 네. 주요 외신, 네. 주요 외신의 이 취재 기자 쪽과 나눈 메모예요. 네. 이걸 어떻게 또 이렇게 그 미국 쪽에 있는 정보통한테 받으신 네, 거죠? 네. 일단 오늘 이 기사는 그거였죠. 네. 북한 선언을 추방했는데 네. 추방할 때 왜 그때 JSA 그쵸. 그 중령이 네. 직보를 했죠. 직보를 했죠. 안보실 1차장인 네. 김유근 차장한테 네. 직보를 하면서 네. 뭐 단결 뭐 좀 하면서 네. 했던 건데 그 대대장이 교체됐다. 그러니까. 오늘 그 뉴스인데. 꼬리 자르게 하는 거죠. 네. 근데 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설명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블룸버그. 뭐냐면은 그 목선에서 네. 생화학적 위험이 발견됐다. 그런 네. 내용이 있어요. 그 밑에. 네. NIS to perform disinfection procedure at the vessel. vessel이 이제 그 그쵸, 목선이고요. 네. As a preventative measure, 그러니까 예방적 조치로 네. 어떤 살균 조치를 취했는데 네.
그 아프리칸 스와인 플루 그러니까 돼지열병. 네, 아프리카들. 우리나라 그 네, 저기 원래는 경기도 쪽에 네, 있었던. 원래는 이제 돼지열병 때문에 살균한 걸로 믿어졌었는데 네네네. 이게 근데 이게 맞냐 네네. 라고 하면서 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또 아랫부분이 또 따로 있나요? 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그 부분은 없군요. 네. 네. 캡처는 저기까지만 있는데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however we believe that another biohazard threat was found at the vessel 이란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생화학적 위험이 배에서 있는 것이 아니냐 네. 그렇게 보고 있다. 미국 네. 취재. 네, 미국 쪽에서 네. 얘기한 네. 게 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생화학적 위험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네. 그러니까 단순히 아프리칸 스와인 플루 이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게 아니고 네. 다른 생화학적 위험이 발견된 걸로 보고 있고 네. 일본 측에서는 이것과 그래서 관련해서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예. 그 일본 이 부분과 그리고 2명의 네. 배에 타고 온 사람에 대해서 네. 일본 쪽에서 정보 공개를 요구를 했는데 네.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 네, 뭐 그렇습니다. 요런 게 지금 외신에서 지금 흘러나오고 그래서 있는 이게 얘기거든요. 뭐냐면 네. 이번에 그 북한의 이번에 목선 네. 뭐 저는 일단은 일반적인 귀순도 아니고 네. 살인 사건도 네. 그냥 우발적인 살인 사건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를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얼마 부리고 있지만 오히려 미국, 일본의 정보기관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보기관들이 네. 네. 취재를 하는데도 지금 네. 제대로 또 정보를 못 받고 있는데 네. 그게 아마 이제 외신을 통해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심각한 네. 문제네요. 이제 보면 생화학 무기로 우리가 네. 모르는 새에 무슨 뭐 전염병에 걸릴 수도 아니 있고. 그래서 네. 사실 여기서 좀 그 추가는 뭐냐면은 네. 지금 그 경기 북부 지역에서 네, 돼지열병 돼지열병 맞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네. 북한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외신의 그런- 외신의 그렇죠. 지적이 있어요. 네, 외신- 또 그 외신들은- 공교롭게도 그 지역이 네. 좀 북한하고 좀 인접한 지역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네. 그걸 뭐 공공연하게 네. 북한에서 넘어온 뭐 멧돼지 멧돼지에 때문이었다, 뭐. 의해서 네. 이 그 국내 돼지들이 이제 뭐 감염됐다, 감염됐다 이렇게 지금 근데 보고 그게 단순히 멧돼지가 아니라 좀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외신에서 그렇게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네. 혹시 생화학적 무슨 공격이 아닐까? 네.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에서 미스테리하게 내려온 목선에서 네. 이 생화학적 증세가 발견됐다. 그렇다면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궁금증이 커지는데 지금 정부는 까다 뭉개고만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2명이 16명 죽이는 건 말이 안 그쵸, 되죠. 말이 안 그쵸.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이게 혹시 무슨 생화학적 무기에서 16명이 죽은 게 네. 아닐까. 그렇죠. 그럴 수 그리고 그 2명만 살아남았는데 네. 이 2명도 어떤 네. 생화학적 무기에 의해서 뭐 백신을 받았다든지. 네. 오염된 상태라면 아, 네. 오히려. 네. 오염된 상태라면 이 사람들을 계속 그 억류하고 있는 것보다는 송환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송환시킨 게 아니, 네. 추방시킨 게 아니냐 네, 네. 이런 식의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사실 외신 쪽 메모를 제가 이제 어떻게 네. 보면 건네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를 내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해도 되냐? 했더니 뭐 어느 언론사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공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네. 청와대를 압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도 지금 안 그러면 안 뭐 그러면 공개를 안 그냥 하니까. 그냥 뭉개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지금 그 돼지열병 발생 농장 현황을 한번 네, 볼까요? 네. 네. 이게 다 공교롭게도 다 북한하고 인접한 지역들이었습니다. 네, 전부 북한하고 인접한 지역인데 네. 지금 뭐 북한 쪽에서는 황해도와 평안남도에 있는 돼지가 전부 몰살했다라는 네. 얘기가 흘러나올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북한 쪽은 완전히 저게 더 훨씬 많이 퍼져서 네. 이미 다 몰살했다라는 네. 얘기가 있는데 우리도 공교롭게도 이제 북한 쪽과 그 접촉한 지역에서 계속 발병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이게 발병 지역들 간에는 연관성이 없어요. 네, 네. 우리나라의 발병 지역들 간에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왔다 갔다 하면서 대한민국 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발병된 거라기보다는 북한과의 접촉에 의해서 네. 발병됐다고 보는 것이 훨씬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무서운 얘기네요. 지금 뭐 워낙 지금 살처분을 많이 해서 네. 지금 뭐 며칠 전까지 나왔던 게 벌써 17만 마리 네네. 뭐 이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뭐 파주군 쪽에는 이미 돼지가 거의 다 네. 살처분을 했고 네. 강화군에도 거의 살처분이 이루어졌다. 네. 지금 그런 얘기가 있고 이제 김포 쪽에도
몇 군데서 발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지금 공교롭게 전부 북한과 맞닿은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다. 네. 네, 요 기사도 혹시 있으면 하나 네. 보시면 좋을 건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쭉 보면 철원, 연천, 네. 파주, 김포. 네. 강화 뭐 네. 이런 데서 이제 발병들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네. 우리나라 돼지 농가가 네. 저게만 몰려 있는 게 아닌데. 아, 전국적으로 다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왜 네. 저기서만 발생을 네. 하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북한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에서 멧돼지들이 내려와서 네. 멧돼지에 의해서 오염된 그 감염된 것이 아니냐 뭐 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네. 글쎄요. 근데 멧돼지가 와서 돼지 축사에 네. 어떻게 접촉을 하죠? 그러니까요. 나는 그게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네. 뭐 저도 사실 음모론으로 빠지는 건 굉장히 경계하지만 네. 오히려 외신, 주요 외신에서 그러니까요. 북한의 생화학적 공격이 의심된다라는 지금 취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왜 이렇게 숨기는 게 많아? 아니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가 자기는 주요 현안마다 자기가 직접 브리핑하겠다. 네. 뭐 기자회견하겠다. 네. 기자회견 몇 번이나 했어요. 해도 이렇게 국민도 하고 이제 MBC하고 지난번 쇼처럼 네. 쇼만 하지. 쇼만 하지. 네. 이렇게 지금 국민은 궁금해하고 있고 이거는 사실 국민의 어떻게 보면 생명과도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진짜 네.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근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완전 깜깜이야. 네. 지금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지금 김 부장이 밝히지 말자고 해서 하지만 미국의 아주 주요 네, 주요 언론사입니다. 주요 언론사. 완전 주요 언론사인데 네. 거기조차도 이 목선 사건 좀 많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리고 사실 일본과 미국의 정보기관에서도 이것에 네. 대해서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요구했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 받지 못하고 있다. 네. 이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에서 사실 이 문제는요. 미국이나 일본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에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북한이 지금 핵도 지금 난리지만 또 북한이 저 생화학 무기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요. 아니, 북한의 생화학 무기 네. 보유량이 네. 거의 세계적이라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이 사건이 뭐 생화학 공격에 관련된 징후다. 그러면은 일본이나 미국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모른다. 이래 버리니까 두 개의 우리 주요 동맹국이 지금 네. 대한민국을 지금 얘네들 가만히 냅두면 되겠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실 뭐 우리가 지금 뭐 미사일도 문제지만 장사정포는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근데 장사정포에다가 생화학 무기를 이렇게 네, 실어서. 네, 실어서 그냥 보내버리면 우리 그냥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냥 생화학 무기에. 아 정말 근데 이 아프리카 열병 그리고 아프리카 이번에- 돼지열병은 네. 정말 좀 네. 이상한 게 네. 그 북한에서 내려온 네. 거는 확실한데 네. 북한에 영향이 있는 건 확실한데 네. 그게 멧돼지? 멧돼지? 멧돼지는 아니 그리고 멧돼지 공격이에요? 멧돼지 아니 공격. 북한의 생화학 무기가 댓글에도 나오는데 특공 멧돼지냐? 네, 북한의 생화학 무기가 2,500톤에서 네. 5,000톤까지 있대요. 네. 아니 근데 멧돼지가 그 뭐야 돼지 축사를 갈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멧돼지가. 네. 아니, 멧돼지가 그러면 돼지하고 네. 돼지하고 뭐 교미하러 온 거예요? 네. 외로워서. 네, 외로워서. 그러니까 멧돼지는 돼지하고 네. 종이 달라요. 그러니까요. 종이 다르기 때문에 네. 멧돼지가 굳이 돼지하고 이렇게 네. 뭐 교미하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없는 자, 건데. 우리한테 제일 위협적인 게 사실 네. 저 장사정포인데 네. 저거는 뭐 우리가 뭐 사드라든지 뭐 패트리어트로 막을 그런 거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대포입니다. 네. 저 대포 대포죠.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보면 저게 어떻게 보면 미사일은 그나마 우리가 패트리엇이나 사드로 막을 수 있지만 네. 이거 그냥 대포예요, 대포. 사실 우리한테 제일 위협적인 게 바로 이 대포입니다, 대포. 근데 진짜 되게 우리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네. 예, 생화학 무기 좀 심각한 문제가. 생화학 무기를 네. 실어서 네. 대포에다 그냥 대포에다 네. 해서 네. 날릴 수 있죠. 네, 네. 날릴 수 있는데, 네. 근데 하여간 이게 지금 단순히 네. 이제 저희도 뭐 이런 정도 네.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기사화 형태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유튜브의 장점은 또 이게 기사화가 아니더라도 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 네. 네. 그리고 이게 뭐 저희가 방금 보여드렸지만 네. 저렇게 외신에서 저런 식으로 논의가 취재를 되고 하고 있는, 취재를 하고 있다. 저런 네.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근데 저것도 이제 기사는 아니고요. 그렇죠. 네. 기사는 아니고 정보 보고죠. 네, 정보 보고죠. 외신의 정보 보고입니다. 네. 외신의 정보 보고인데 그걸 이제 저희가 입수해가지고 네. 말씀드리고 근데 진짜 북한이 지금 세계 현 1위? 시점에서 세계 1위의 아이고야. 화학무기 보유국이군요. 와 무섭다. 근데 진짜 장사정포에서 네. 저 화학 무기가 네. 이번에 이태원 만약 돼지 열병을 일으켰던 그 화학 무기를 네. 서울로 써봐요. 생화학 무기. 아유, 네, 생화학 무서워. 무기. 서울로 써봐요. 네. 진짜 무서운 얘기가. 네. 자, 아무튼 뭐 이 얘기는 보니까 실제로
미국의 주요 언론사가 이미 취재 중인 네. 사안이라는 점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왜냐하면 저 목선도 바로 보냈거든요. 그렇죠. 네, 목선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네. 오히려 목선을 먼저 돌려보내고 네. 사람은 그래도 5일간 조사를 했는데 네. 목선은 정말 바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네. 이 목선 안에서 도대체 목선에 뭐가 있었길래 그렇게 네. 빨리 돌려보냈어야만 하는지에 네.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거죠. 네. 네. 자,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조국이 지금 또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또 진술 거부를 하고 있다네요. 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검찰도 이제 바로 이제 구속영장을 뭐 청구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이렇게 영장 되면? 청구까지는 가겠죠.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지금 특이한 게 조국과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조국을 불렀고 네. 서울 동부지검에서는 유재수를 불렀죠. 유재수를 불렀습니다. 네. 근데 동부지검 쪽에서는 오히려 이 정경심보다 유재수가 조국한테 더 아픈 게 될 수 있다라는 그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재수 부분은 네. 유재수의 이제 뇌물 혐의가 충분히 조사되고 난 다음에는 네. 당연히 유재수가 어떻게 했길래 네, 네.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네. 했길래 본인에 대한 감찰이 무마됐는지 네, 네. 그걸 지시한 건 조국이 틀림없는데 네. 조국이 과연 유재수의 직접 부탁을 받고 감찰을 무마한 건지 네.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네. 감찰을 무마한 건지 네. 어찌됐거나 조국은 본인이 감찰 무마를 지시한 게 지금 드러났잖아요. 김태우 그러면 조사관. 지금 바로 요 네. 좀 유재수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지금 이제 유재수가 사실 어떻게 보면 조국한테 더 아플 수 있다는데 네. 결국 오늘에서야 그러면 이제 부시장 자리를 이제 내려놓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사표는 냈는데. 지난 10월 31일에 냈는데요. 네, 네. 그동안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었죠. 원래 네. 뭔가 이제 징계할 만한 혐의가 드러나 있을 그렇죠. 경우에는 네.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네.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검찰이 뭐 압수수색하고 네. 출국 금지하고 결국 소환까지 되니까 오늘 부산시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네, 네. 사표 수리가 아니라 네네. 직권 면직. 네, 직권 면직. 이거 전혀 다릅니다. 직권 약간 파면 비슷한 건가요? 네, 파면이죠. 파면이죠, 네. 파면. 네, 이렇게 되면 뭐 차이가 뭐냐면 결국 이제 뭐 연금을 받거나 그렇죠, 그런 거를. 퇴직금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깎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냥 단순히 사표라면 정상적으로 다 받는 거고 네네. 뭐 징계에 의한 직권 네. 면직이다 이랬을 때는 연금도 좀 깎이고 퇴직금도 깎이고 네네. 이럴 수가 있게 되죠. 감옥 가야죠. 네. 근데 뭐 근데 아무튼 유재수는 유재수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유재수는 조국이 가야지, 조국이. 뇌물 혐의가 네. 이미 검찰에서 특가법이다. 특가법 적용 대상이다. 3천만 원 이상의 뇌물이다. 근데 지금 벌써 수억이 그쵸. 예, 밝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별걸 다 나왔어요. 네, 무슨 뭐 유재수는 고일부채, 뭐 네. 이코노미 클래스 그러니까. 항공권, 자녀 유학비, 뭐 차량. 네. 이게 그러니까 네. 언제나 자녀 유학 이런 게 네. 이게 언제나 참 걸려들 수밖에 없는데 그쵸. 근데 네. 임종석도 그쵸. 임동환 문제가 되게 민감하지 않았을까? 그거 유학비 자기 돈으로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임동환한테 네. 누가 만일에 유학비를 서포트했다? 네. 이건 뭐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요 돈 낸 이건요 사람이 이건 시카고 아트스 그걸 네. 바로 조사하면 바로 나와요. 이게 보니까 네. 이게 꼭 자식 문제, 특히 또 자식이 유학을 했다? 네. 이러면 상당히 좀 그리고 많이 이거 정말- 공무원이 자식을 유학시켰다? 이거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거를 네. 사실 또 국민들한테 또 설명하기도 쉬워. 네. 제일 명확한 우리도 교육 네. 문제. 네. 자, 근데 또 이게 자식도 아니고 네. 이낙연이는 뭐 동생. 동생은 뭡니까 이게 네. 동생은? 네? 이낙연이 동생 뭐 SM 아니 뭐, 근데 저는 네. 이게 뭐가 또 문제냐면 네. 이낙연 동생이 이제 작년에 SM그룹에 취업을 했다는 거는 작년 8월인가요? 네. 취업을 했는데 하자마자 이제 뭐 굉장히 SM그룹의 공공 수주가 뭐 그렇죠. 엄청나게 늘었다 어쨌다 하는데 문제는 이 취업 자체가 이게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직이 뭐였냐면 전남 신용보증의 재단의 이사장을 했었는데 네네네. 전 이것도 이상해요. 네. 그 당시는 이낙연 총리 동생 이계현 씨가 전남 신용보증 이사장 하던 건 이낙연 총리가 전남 도지사를 할 때거든요. 네네네. 그럼 자기가 전남 도지사 하면서 전남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자기 동생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또 딱 이 사람이 신용보증 이사장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삼남 아이더스 그룹으로 들어가서 삼한 기업의 대표가 될 때는 그건 또 이낙연이 총리 시절이고.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배려한 거로밖에 볼 수 그쵸, 없잖아요. 그쵸, 이건 그쵸. 당연히. 아, 저게 저기 이낙연 네. 동생 네. 얼굴인가 네. 보죠. 근데 좀 얼굴이 좀 틀려요. 요새 하도 우리가 네. 문재인 때문에 하도 뭐 아니 이제 좀
너무 각지지 않았어요? 각진 그러네. 얼굴. 턱이 아예 하관이 아예 다르네. 네, 그 각진 얼굴인데. 그러네. 눈썹 진한 거는 비슷하네요. 네. 그 진짜 정도. 근데 하관이 너무 다르다. 이게 왼쪽에 이계현으로 이제 이낙연 동생이라는 거죠. 아, 저런 얼굴을 전형적인 호남형 얼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하관이 엄청 발달한. 네. 네. 근데 또 이낙연은 또 하관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고. 네. 네. 근데 이제 그 원래 이제 이렇게 특정 직위는 네. 공직자로서 공직자에서 면회지고 난 다음에 3년 동안은 네. 그 연관되는 기관에 취업할 이제 때는 못 가죠. 네,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네. 신고하도록. 근데 이 사람은 지금 3년 안에 재취업한 건데 2016년에 퇴직하고 2018년에 취업했으니까 3년 안에 재취업하는 건데 네. 이때 공직자윤리위원회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취업했다는 거예요. 그게 걸려서 네네. 최근에 이제 법원에서 네.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됐답니다. 네. 그렇게 그걸- 30만 원밖에 안 해요? 네, 이 공직자윤리법이 워낙 네. 약하구나. 예, 약하니까. 네. 근데 그걸 곽상도 현실에서 밝혀내가지고 어. 그걸 딱 터트리니까 바로 그냥 사망기업을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바로 사. 네, 근데 어찌됐건 네. 그 진짜 요 기사도 한번 보여주시면 실제로 이낙연 동생이 취업하고서 갑자기 SM이 공공수주가 3배로 근데 늘었다면서요? 이제 저거는 동생이 본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네. 형이 그렇죠. 빨리 조치됐겠죠. 그렇죠. 이게 이낙연 총리가 좀 뭐 많이 도와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의심이 드네요. 보면 저는 네. 조국과 네. 임종석, 이낙연의 차이점은 네. 이 재빠른 수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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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동생 그냥 사표 네. 내게 하는 네. 네. 조국도 처음에 의혹 시작됐을 때 동생이 바로 뭐니 간뒀으면. 바로 다 했으면 뭐 이렇게까지 왔겠어요? 그렇죠. 근데 임종석은 바로 정계 은퇴하고 그러니까. 이낙연은 동생 사실 대표면 연봉이 얼마겠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바로 그만두게 하고. 근데 조국은 그 조금의 뭐래도 뭐 해보려고. 근데 이낙연 총리 동생이 좀 네. 이상한 건 뭐냐면 네. 원래 근무를 삼성화재 네. 그리고 코리아 크레딧 뷰로 네. 하나 손해보험 여기까지 이제 쭉 보험사를 다녔는데 네네. 그러다가 이제 전남 신용보증재단을 들어간 거예요. 네네. 이사장으로. 네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전남 신용보증재단 간 거는 네. 네. 이낙연 총리가 전남 도지사 때니까 네네네. 당연히 그러네요. 형이 그러네요. 그냥 형이 임명한 거예요. 임명한 그렇죠. 거죠. 그때가 이제 그렇죠. 전남 네, 도지사였죠. 전남 네. 도지사 때 전남 신용보증재단이니까 야. 형이 동생을 그냥 임명한 거예요. 임명한 거.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이제 간 데는 사만 기업인데 여기 네. 건설사예요. 네네. 그러니까 종전에 있었던 거하고 아무 관계 네. 없는 겁니다. 네. 종전에 있던 데는 그래도 다 금융기관이라고 네. 뭐 보험과 관련된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건설사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길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거기 대표로. 네. 그러더니만 이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지난해 8월에 네. 들어가자마자 1,620억 원대의 고속도로 제29호선 안성 성남간 건설공사 709 네. 이걸 이 프로젝트를 땄다는 거거든요. 와. 그리고 대표로 취임한 지 석 달 만에 네. 연간 매출액이 원래 2017년 기준에 2,660억 원이었는데 네. 그걸 뛰어넘는 3,000억 원어치를 야. 공사를 수주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공공공사라는 게 네. 그렇게 막 늘려주지 그쵸, 않거든요. 그쵸. 어느 정도 작년에 금액이 있으면 늘어나도 조금 늘려주지. 그쵸. 세 배. 작년에 1,000억 원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3,000억 원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건설 부분도 그렇고 보조금도 그렇고 그렇게 막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가 막히게 이 이낙연과 조국에서는 뭘 네. 찾을 수 있냐면 WFM 같은 그쵸, 경우에 그쵸. 그러니까 우국한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이 하는 버스 회사 4개가 네. 보조금이 2016년과 17년 그러니까 조국이 네. 민정수석이 되자마자 4배 아니 그러니까 4배가 아니라 그 10몇억 대에서 200 몇십억 원으로 그러니까요. 늘어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200억 원 가까이가 늘어났는데 지금 여기서도 이낙연 총리가 개입이 되거나 있는 동생이니까 네. 갑자기 네. 1,000억 원에서 3,000억 원대로 네. 3배가 늘어나는 이런 기적이 네. 어떻게 하필이면 이 사람들한테만 벌어지는 건지. 근데 이것보다 더 황당한 거는 네. 그 SM지구 회장님은 네. 대한민국의 좀 실질적인 지배자야. 네. 저거 한번 보여주세요. 국방일보 사진인데 네. 야, 사단장 뭐 사열까지 받은 거 아니에요? 사단장 네. 사열. 예. 야. 별 2개짜리 그 달려있는 군복까지 입고요. 네. 머리에 그 쓴 베레모에도 별 2개 달려 네. 있더라고요. 아니, 저 병사- 이게 우호연인데 왜 네. 병사들이 왜 저 네. 사람한테 저런 사열을 해야 돼요? 네. 병사들이. 무슨 어? 뭐 군대다 뭐 지원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네. 투스타야 투스타. 그리고 이 삼라 마이너스 베레모에 그룹이요. 투스타 네. 달았잖아요. 그 2017년엔 재계 서열 순위가 46이었는데 네, 네. 2017년에 처음 이제 네. 공시 대상 기업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하는 준재벌에 들어왔습니다. 네. 46이고
작년에는 37위. 네. 올해 지금 5월 기준으로 35위. 네. 올해 지금 연말 기준으로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 자산 규모도 2017년에 7조 원이었는데 지금 2019년에는 9조 8천억 원이니까 거의 50%가 늘었거든요. 저는 이 이게- 우호연 회장을 보면 네. 딱 연상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노무현 정부 때 박연차. 박연차 강금원. 그쵸. 이걸 합쳐놓은 것보다 더 하죠. 그렇죠. 노무현 정부. 그렇죠. 여기는 왜냐하면 대통령의 동생과 네. 총리의 동생을 그러니까. 다 품었으니까. 다 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박연차는 네. 네. 원래 그냥 신발 회사로 큰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노무현 네. 대통령 때 특별히 뭐 더 네. 커졌다 이런 그리고 거가 또- 네, 없어요. 네, 네. 그런 거 없는데 여기는 갑자기 커졌어.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에 최소 지금 7차례 네. 동행했다는 거거든요. 알려진 것만. 그쵸. 근데 뭐 지금 확인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것도 2017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네. 그러니까 단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7차례나 네.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을 했는데 네. 와, 근데 이건 박연차의 말년이 어땠을까요? 아,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사람도 어떻게 될지. 네. 자, 근데 이 회사가 되게 위험한 게 네. 주로 건설사, 해운사들이 네, 네. 망한 회사들을 막 인수해가지고 커졌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망한 회사라는 게 망한 이유가 다 있어요. 그쵸, 그쵸. 그게 지금 어찌어찌 해가지고 지금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 잘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네, 네. 이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네. 네. 자, 저희 우리 멤버십 영상 보여주시죠. 말이 안 나와. 네. 네.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시면서 가로세로 연구소의 멤버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 우선 시청권이 제공됩니다. 간다. 이번 시야! 아니에요. 나 떨고 있니? 돌아가신 아버지를 내가 오늘도 죽어야지.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그리고 다이아몬드까지 총 5개의 등급이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 시 이름 옆에 표시되는 배지.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직접 제작한 이모티콘 혜택이 제공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가입 절차를 밟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가로세로 연구소가 노란 딱지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가로세로 연구소의 멤버가 되셔서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당한 자세로, 재밌는 사실로.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가로세로 연구소였습니다. 계속 노란 딱지 받고 있는데 어제 마침 김건모 동영상은 네. 노란 딱지를 붙었다가 떨어졌습니다. 초록 딱지가 돼서 네. 그게 너무 반가운데 저희가 그만큼 요즘 다 노란 딱지만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저희 어찌됐건 이 회원 가입해 주셔서 많이 저희 도와주시면 저희가 더 당당한 방송 계속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슈퍼챗 좀 읽을게요. 아유, 우리 켈리 장님, 네, 예쁜 슈퍼 스티커 감사하고요. 아유, 항상 네, 리아님 감사하고 네, 데이빗 킴님 참으로 답답하고 우울하고 암울한 시대에 의지가 되고 재미와 유익함을 주시는 가로세로 연구소 3분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감사합니다. 네, 윙윙님, 네, 아유 예쁜 슈퍼 스티커 감사하고 최수민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슈아 팡님, 이게 나라냐? 진짜 완전 개판이네. 저러니 똥별 소리 듣는 거지. 어쨌든 가세형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저 강지환 씨가 우리 김용호 부장 되게 친한 분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좀 많이 아꼈죠. 근데 네. 참 이거는 누구 탓하겠어 본인이 네. 잘못했는데. 네. 근데 오늘 좀 네. 최후 변론문 보니까 네네. 좀 짠하긴 한데 네네.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네. 근데 이게 좀 어떤 사건이었죠? 벌써 많은 분들이 7월 달이죠. 예, 7월 달이라서 많은 걸 잊어버려서. 벌써. 네. 성폭행 사건인데 네. 저는 이제 네. 이 친구가 네. 사실 좀 연예인들이요. 네. 정말 최고의 인기 있을 때 네. 주변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네. 이제 그 지환이만 해도 최고 잘 나갈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정점에서 조금 떨어지던 시기에 이제 배우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술도 많이 먹고 네, 네. 방탕해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정말 잘못을 한 거죠. 근데 이 최후 변론을 그 보니까 네.
뭐 힘들게 오른 자리인 만큼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고 싶었다. 예쁜 가정을 꾸리고 싶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가 돼보고 싶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아닌 저 스스로 모든 걸 망쳤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제 한순간의 큰 실수가 많은 분께 교통을 안겨줬다는 사실에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제발 그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말해주고 싶다. 네. 이런 거 보니까 좀 네. 그러네요. 예. 보니까 이제 그 얼마 안 됐네요. 올해 7월에 네, 네. 경기도 광주시 오포 자택에서 이제 촬영을 돕는, 그러니까 네. 본인의 집이네요. 네. 집에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네. 술을 마시고 그 뒤에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네. 스태프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은 성추행한 성추행했다. 혐의. 네. 뭐 그런 혐의를 받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징역 지금 3년 구형됐는데 네. 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글쎄 이게 두 명을 이래가지고 네. 뭐 실형이 나오기는 나오겠네요. 네, 그러니까 좀 네. 약간 초범이긴 한데 그리고 네. 초반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제 네. 범행을 이제 인정하는 걸로 바꾼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합의가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네, 합의가 네. 합의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네. 합의가 안 됐으면 네. 뭐 2년 그러니까요. 네. 2년 이상 나올 2년이나 2년 6개월 근데 이제 나올 본인은 가능성이 있어요. 네. 좀 3년 나와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본인은 이제 실형을 각오하고 있다고. 네. 네. 오히려 3년 구형한 게 형이 네. 작게 구형된 겁니다. 이 네. 정도면 검찰치고는 네, 이 정도면 보통 5년 구형해야 되는데 네, 네. 3년 구형한 거는 작게 구형한 거고 네. 뭐 2년 6월인 정도는 1심이라서 네. 무조건 실형 나올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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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본인이 네. 그 형을 살면서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반성을 하겠죠. 네. 네. 아무튼 형을 살 각오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또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갈까요? 네. 자, 우리 또 한번 강 소장님이 네. 한번 목욕탕에서 네. 김우빈 씨를 우연히 만났다. 근데 이분이 암투병 했는데 마침 또 이제 좀 많이 건강이 나아졌나 봐요. 네, 오늘 그러니까. 공식 석사에 네. 마침 네. 그 김우빈 씨를 목욕탕에서 봤다라는 게 얼마 전이었잖아요. 며칠 전이었는데 네네. 그게 그때 너무 건강해 보여서 네네네. 저 암투병 한다 그러지 않았었나 네. 했더니 네, 네. 그 암이 다 치료가 됐나 봐요. 아, 그때 네. 계속 네. 우리가 좀 더 취재했으면 단독이 나올 뻔했네요. 뭐 오늘 드디어 이제 공식 석상에 네, 네. 예, 모습을 보인다는데 청룡영화상 시상식 무대에 네, 네.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2년 6개월 만이라 그러네요. 이분이 암이 무슨 암이었어? 비인두암? 네. 비인두암? 비엔도암이 어떤 암인지 모르겠네. 코와 네. 뭐 이런 인두 뭐 이쪽에 네. 있는 암인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참 김우빈 씨는 네. 이렇게 투병 중에도 네. 또 여자친구가 또 헌신적으로 간호를 했어요. 그 네. 신민아 씨죠, 네, 신민아 씨. 신민아 씨가 또 여자친구가 헌신적으로 간호를 했고 네. 네. 또 워낙 또 뭐 스타고 네. 또 주변 평판도 좋고 해서 빨리 좀 회복을 해서 네. 좀 좋은 모습 보여주면 좋겠네요. 신민아 씨하고 4년째 네. 연애 중이네요. 네, 네. 꽤 오래 그 방송을 활동을 안 했던 그쵸, 거잖아요. 그쵸. 네. 2년 6개월 만에. 네, 네. 이게 사실 이 김우빈 씨가 그 누가 키우던 배우냐면 네. 그 정훈탁 씨 알죠? 옛날 네, 사이더스. 네, 네. 그 정훈탁 씨가 키우는 배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사실 정훈탁 씨 입장에서는 김우빈이 최고의 보배였는데 네, 이렇게 아파가지고서 정말 정훈탁 씨가 한동안 또 지금 연예계에서 힘이 없었죠. 네. 이제 또 정훈탁 씨 또 다시 나오겠네요. 그러겠네요, 그러겠네요. 네. 아유, 아무튼 뭐 오늘 참 할 얘기가 많네요. 오늘. 네. 이걸로 군대는 면제가 됐네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아니, 뭐 당연히 뭐. 이거 암인데. 네. 암이라서. 네. 자, 저희 그 이제 12월 22일 일요일 날 저희 네. 여기 크리스마스 인천 강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요일 날 오후 2시 30분이고 인천 송도 컨벤시. 아우 엄청 그 대관료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네, 네. 호텔보다 훨씬 비싼데 네. 아무튼 어마어마한 대관료를 저희가 내고 저희가 크리스마스 강연회 하니까요. 네. 반드시 홈페이지 통해서 네. 신청 가능하고 지난번에는 네. 회원 1인당 1매만 했었는데 뭐 1인 담에 네. 구매 가능하고요. 네. 만약에 어렵다면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 네. 02597-5588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제작 중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 하나를 좀 저희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예쁜 미니 가습기입니다. 이게 이제 뭐 직장에 계신 분들은 뭐 테이블 위에 두셔도 되고 네. 또 차에다가 그 어디죠? 그게 뭐죠? 텀블러 네. 놓는 자리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유선으로 해서 이게 그 USB 연결해서 네. 차에서도 가습기 두실 수 있고 아주 예쁜 가습기. 이게 사실 좀 약간 랜덤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저기 한 500개 정도는 파란색, 500개 정도는 검정색 이렇게 네. 될 것 같으니까 근데 뭐 검정색이나 파란색이나 뭐 다 예쁘신데 뭐 봐서 서로 강연에 오신 분들끼리 서로
뭐 바꾸시자고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좀 홈페이지 가입이 약간 오류가 있어서 가입이 안 된다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빨리 정비하고 사무실로 좀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 여러분들한테 개선해서 좀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그 뭐죠 람보르기니에 전혀 뒤처지지 않는 네, 문보르기니. 문보르기니 문보르기니. 한번 보여주실까요? 근데 이거 람보르기니 저리 가라죠. 네. 네. 아 정말 레어템이죠, 레어템. 시선은 진짜 확 끌겠네요. 네. 저희 아무튼 조국보다 훨씬 그 시선을 끌 것 같은데. 네. 뭐 어떤 인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만화 속 히틀러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뭐 조선 시대 인물인지 네. 아무튼 뭐 그런 인물 저희가 문보르기니 뭐 많이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당한 자세로 재미있는 사실로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방송 가로세로 연구소. 당당한 자세로 재미있는 사실로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방송 가로세로 연구소.